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영재원에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 엄마입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와 웃지 못할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워낙에 푼수 같은 면이 있는 시어머니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훌훌 털어냈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저더러 어떻게 그걸 참았냐고 대단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대학교 CC로 만났어요. 아주 유명한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이죠. 저는 외국어 전공이고 남편은 경상 계열이라 진로의 방향은 달랐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랑 남편 둘 다 초봉 6천만 원 이상인 곳으로 취직했어요. 제가 남편보다 승진이 더 빨랐던 관계로 현재 저는 거의 9천 정도의 연봉이고 남편은 7천 후반대입니다. 제가 동기들보다도 유독 잘 풀린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양가 도움 받지 않았고 저희끼리 돈 착실히 모아서 아이 잘 키우고 집도 장만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랑은 트러블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제가 남편보다 직급도 연봉도 높은 거에 은근히 불만을 가지셨거든요. 여자가 남자보다 너무 잘나면 가정에 불화가 찾아온다나 뭐라나? 요즘 그럴 게 뭐가 있나요? 둘 다 잘 벌면 좋은 거지. 딸만 둘 있는 집안에서 아빠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란 저로서는 시어머니의 가치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결혼 초반엔 따박따박 들이받기도 했어요. 어머님, 누가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더 벌면 어때서요? 제가 더 잘나면 남편을 잡아먹기라도 하나요? 저 대학생 때부터 보셔놓고는 너무하세요. 그때는 저 잘 되라고 물 떠놓고 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야 우리 아들이 너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직장 번듯하게 취직한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으니 한 말이었지. 이렇게까지 잘 되라고는 안 했는데 쩝.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돈 잘 벌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그리고 남편보다 돈 잘 번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늘 저 때문에 남편이 기죽어 살까봐 전전긍긍이었습니다. 저희는 동갑이라 말을 편하게 하는데 당연히 맞벌이니까 가사일도 어느 정도 분담해서 합니다. 어머님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지 아니 그래도 이제 반말은 안 하는 게 낫지 않니? 남편한테 존대를 해야지. 그리고 가사일 나눠 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이 빨래를 개는 건 좀 차라리 아들이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건 어떨까? 요리랑 빨래랑 설거지를 며느리가 하고 아무리 그래도 남자인데 앉아서 빨래나 개키고 있으니 영 보기가 그래서 말이야. 엄마, 동갑인데 무슨 존대야. 소름 돋게. 그리고 청소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게 제일 쉬워. 그건 엄마도 알잖아. 와이프가 밖에서도 안에서도 더 고생하는데 엄마도 참.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내 편을 들어준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어머님이 대놓고 차별하실 때마다 속 없는 소리로 어머님을 긁어놓곤 했죠. 그래서 제가 딱히 나설 것도 없었고 남편이 거의 제 편이 되어 주었던 터라 큰 불씨로 번지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무시하고 남편이랑 잘 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제가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말씀으로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고 하시더니 막상 아들이라고 하니까 동네에 떡을 돌리셨더라고요. 요즘도 그러나 싶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제 아들이 태어났고 모두의 기대를 받아 무럭무럭 잘 자라났어요. 저희가 맞벌이인데 양가 조부모 도움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제 직장 어린이집에 돌 전에 입소해서 거의 선생님들 손에서 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은 당연히 바빴고 저는 연봉이 쑥쑥 오르는 만큼 정년 역시 짧은 편이라 노저을 수 있을 때 저어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쉬면 후배들이 바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더 오래 쉴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도우미를 쓰자니 그건 남편이 반대했어요. 차라리 기관에 있는 게 낫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아이를 맡기냐며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정 여의치 않으면 본인이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아이를 어떻게 맡기고 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무조건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며 저더러 일을 관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죠. 어떻게 얻은 팀장 자리인데. 게다가 제가 같이 벌어야 아파트 대출금도 마저 갚고 아이도 원하는 학원, 먹고 싶다는 음식 마음껏 사주면서 키울 수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데 왜 저더러 관두라고 하시는지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정이 떨어지려고 하더군요. 역시 어쩔 수 없는 시자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엄마들은 모두 자기 일 관두고 꿈도 포기한 채 아이 키워야 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기관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면 휴직을 내면 모를까. 아예 관두고 싶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넌 엄마이자 부인이잖니. 게다가 네 남편은 더 승승장구해야 할 사람인데 네가 좀 뒷바라지 해줘야지. 네? 어머님, 저도 제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능력 없나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남편을 너무 쉽게 보고 만만하게 봐서 모르는 거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했는데. 너도 뭐 지금은 돈 많이 버는 거 알고는 있지만 너야 솔직히 지금 그 연봉 받는 거 운이라고 하지 않았니? 너도 네 입으로 그랬잖아. 운이 좋아서 그 회사 들어갔고 팀장 자리도 따낸 거라고. 어머님, 그럼 제가 제 입으로 잘났다고 떵떵거릴 순 없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건 착해서 겸손한 거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 사실 그대로 무능력한 거예요. 어머님, 저 진짜 서운하려고 그래요. 서운할 것까지야 있니? 나는 늘 니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지. 그래서 아쉬운 점이 좀 많아서 그래. 좌우지간 알겠다. 내가 애 봐주지도 못하는데 입댈 거 있겠니? 둘이 알아서 잘 키워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시어머니였네요. 이젠 저를 아예 대놓고 무시하셨고 아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저를 집안에 눌러 앉혀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의견은 어머님 의견일 뿐이고 저희 부부가 알아서 아이 돌쯤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며 각자 일도 잘하며 지냈습니다. 어머님의 걱정과는 다르게 저희 아이는 부모와의 애착도 아주 잘 되어 있었고 친구들에게 양보도 잘하면서 리더십도 어느 정도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남자아이로 잘 자라줬어요. 저랑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각자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근처 체육관에 가서 농구와 축구 같은 구기 종목을 하면서 땀을 쫙 빼고 들어오면 저는 제가 도서관에서 미리 빌려온 그림책들을 아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저와 책 읽는 시간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제 아들은 한 권만 더, 엄마, 딱 한 권만 더 하면서 밤 12시가 다 되도록 저를 붙잡고 더 읽어달라고 졸라댔죠. 그렇게 5권으로 시작했던 독서 시간은 어느새 20권, 30권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한 아이로 자라났고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중국어를 아이가 방언 터지듯 막 말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어디 TV에서 중국말 하는 걸 보고 대충 따라하는 건가 싶었는데 남편이 유심히 듣더니 문장도 맞고 발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중국어 전공하는 친구에게 보냈더니 7살짜리가 어떻게 중국말을 이렇게 잘하냐면서 놀라워하더라고요. 그제야 저희도 깜짝 놀라 어디서 배웠냐고 하니 탭으로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중국어 패치를 깔았고 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이긴 했습니다. 아이 사교육을 따로 하지 않았고 유치원에서 특별 활동으로 영어를 일주일에 2번씩 배우는데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히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심지어 원어민 선생님이랑 프리토킹도 슬쩍슬쩍 하더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벌이라 많이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유치원에서 그렇게 잘 해내니 기쁜 마음에 아이를 칭찬만 해줬을 뿐 아이가 언어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까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배우지 않은 중국어도 그렇게 착착 잘 해내니 이건 절대로 평범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문 기관에 찾아가 아이의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알아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위해 솔루션을 짤 것인지 계획을 짜야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 능력 검사, 지능 검사, 공간 지각 능력 등 다양한 테스트를 했어요. 결과 받고 소름이 돋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는 상위 0.1% 영재였고요. 특히 언어적인 면에서 탁월한 이해도가 있는 언어 영재였습니다. IQ는 145 정도 가늠된다고 하더라고요. 마냥 해맑기만 한 저희 아들이 TV에서만 보던 영재라니 놀랍더라고요. 그 기관에서는 타고난 지능도 있지만 제가 밤마다 그림책을 몇십 권씩 읽어준 게 아이의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 하더군요. 사실은 저도 IQ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저도 엄마 손을 잡고 IQ 검사를 하러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139 정도가 나왔어요. 또래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이었지만 딱히 능력이 발휘된 영역이 없었거든요. 지금 외국어로 먹고 살기는 합니다만 그건 제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지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현재 아웃풋이 잘 나오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제 아들에게 그런 결과가 나오니 남편도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이건 무조건 엄마 닮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장난으로 절까지 하더군요. 여보 덕분에 내가 천재 아들을 뒀어. 내 머리로는 절대 이런 자식 안 나왔을 텐데. 고마워. 나랑 결혼해주고 똑똑한 아들까지 낳아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 그렇게 이쁘게 말해주는 남편이었고 저희 가족은 아이에게 발견된 영재성 덕분에 가슴이 터질 듯 설렜습니다. 이 사실은 양가에도 알려드렸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시며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언어 쪽에서 영재성이 있다는 건 천원이라고 덕담을 해주셨죠. 그리고 앞으로 영재원 서포트 하느라 힘들 테니 좋은 차 타고 다니며 손자랑 안전히 잘 다니라고 외제차 SUV를 덜컥 계약을 해주셨어요. 그런 걸 받으려고 소식을 알려드린 건 아니었는데 너무 감사했죠. 시댁에도 말씀드리니 너무나도 놀라워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해외 출장에 가 있던 관계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환호성을 지르시며 세상에 우리 손자가 영재라고? IQ가 145? 세상에 얘 내가 그랬잖니. 우리 손자 눈빛이 다른 애들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혼자만 초롱초롱 말똥말똥 해가지고 얼마나 빛났는지 아니? 나는 우리 손자 똑똑한 애인 줄 진작에 알고 있었어. 우리 아들도 어릴 때 눈빛이 꼭 그랬거든. 라고 하시며 갑자기 제 남편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정말 똑똑했어. 한글 제대로 알려준 적도 없는데 간판도 척척 읽어내고 그뿐만이 아니야. 중학생 때는 학교에서 영어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맞아왔거든. 아, 정말요? 그럼 우리 아들도 얼마나 똑똑했는데 우리 손자가 지 아빠를 쏙 빼다 닮았나 보네. 어쩜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아? IQ도 분명 지 아빠 머리 그대로 닮은 걸 거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제 IQ 뭔지 아십니다. 연애 때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셋이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제 IQ 이야기를 했고 저 다시 한번 검사해서 140 나오면 멘사 들어가라고 성화였거든요. 그래서 분명 제 IQ도 꽤 높은 편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제 언급은 쏙 빼놓고 남편 어릴 때 어쨌고 저쨌고 하시니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저희 아들이 아빠 닮았나 봐요 하면서 억지로 웃었더니 그럼 누구 아들인데? 아무튼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예. 너 네 남편 덕분에 똑똑한 아들도 낳고 좋겠다. 한턱 내! 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외제차를 뽑아주셨는데 시댁에는 제가 한턱 쏴야 한다니. 뭔가 달라도 너무 다른 양가 반응에 씁쓸한 웃음만이 나오더군요. 어머님은 남편 해외 출장 끝나고 돌아오는 즉시 아이와 함께 시댁에 방문하라고 난리셨습니다. 손자 데리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해야 한다고 제 아들한테 정장 한 벌 멋지게 입혀보내라고 얼마나 성하셨는지.
아무튼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고 어머님은 피곤한 제 남편에게 달달 볶듯이 전화하셔서는 그 주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에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하니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지 뭐예요. 진짜 마을 잔치라도 하는 듯 저희 시댁 마당에 동네 어르신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제 아들부터 감싸 안으시며 우리 손자예요. 이번에 IQ가 145인가 나왔다고요. 상위 0.1%래요. 우리 손자가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그렇게 잘한대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라고 호들갑을 떠셔서 제 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 엄마들 입장에서 안쓰럽기에 제가 아들을 살포시 감싸 끌어안으며 어머님, 주호가 좀 부끄러운가 봐요. 이제 들어갈게요. 라고 했더니 더 자랑해야 하는데 왜 벌써 들어가냐며 아쉬워 하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급히 시댁 현관을 열어 들어왔고 아들은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사람들 앞에서 너무 창피했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표현하더군요. 시어머님은 한참을 밖에서 사람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듯 당신 아들이 어릴 때 영어 100점을 몇 번 받았느니 얼마나 똑똑한지 심부름도 잘했다. 한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간판을 줄줄 읽었다. 저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 아들께서 얼마나 어릴 때 잘났었는지 자랑을 하시더군요. 우리 손자가 다 내 아들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은 날 닮았지. 나를 아주 쏙 빼닮았어요. 그랬어요. 결론은 어머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시댁 거실까지 울려 퍼지자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창피해 죽으려고 하더군요. 그때 어머님이 상기된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볼멘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내가 뭐가 그리 똑똑했다고. 공부도 와이프가 훨씬 잘했고 외국어 전공인데다 와이프도 IQ가 얼마나 높은데 당연히 와이프 빼닮은 거지 내가 뭘 했다고 나를 닮아? 라고 핀잔을 주니 어머님이 남편 등짝을 때리며 너도 어릴 때 똑똑했어. 우리 주어 눈빛이 꼭 너 어릴 때 눈빛이랑 쏙 빼닮았단 말이야. 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괜한 말 하는 줄 아냐?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할 말도 없어지더라고요. 짜증도 났고요. 그때 어머님 친구분들이 몇 명 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어머님은 저에게 어서 과일이라도 내드리라 안달이시더군요. 떫은 얼굴로 부엌에 들어가 과일을 깎고 있자 남편이 맛있어 보인다며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저 힘들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참외가 한가득 있었거든요. 워낙 눈치가 없어요. 그때 어머님이 그냥 네 와이프 하게 냅둬. 너는 여기 와서 좀 앉아봐. 어이구 장한 거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지 쏙 빼닮은 똑똑한 새끼까지 낳은겨? 장하다 장해. 이리 좀 앉아봐. 내가 너 어릴 때 얼마나 똘똘했는지 사람들한테 좀 말해주게. 하시며 남편을 끌고 가시더군요. 그러면서 아까 했던 말을 계속 재탕하시더군요. 어릴 때 간판 읽은 거, 영어 100점 맞은 거 등등. 제 귀에 딱지가 않는 느낌이 들 무렵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아 엄마 진짜 그만 좀 하셔. 뭘 나를 닮았다고 그래? 누가 봐도 우리 와이프 닮았구만. 엄마 나 어릴 때 간판 읽은 거 그거 형 하는 말 그냥 외워서 줄줄 말한 거고 나 한글 못 떼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 나머지 공부했던 거 기억 안 나? 맨날 숙제로 깜지해가고 그랬잖아. 그리고 영어 100점 맞은 거? 엄마가 나 영어 100점 맞는 거 소원이라서 내가 성적표 고친 거였어. 내가 무슨 영어를 잘해? 취업할 때도 토익 때문에 발목 잡힌 마당에. 라고 하더군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어머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군요. 이내 어머님께서 하하 웃으시며 농담도 잘한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겸손하다고 얼머무리시더군요. 역시나 평소처럼 눈치코치를 밥 말아먹은 제 남편이 더 큰 소리로 엄마 와이프 IQ가 139잖아. 나는 115인가 나왔는데 뭐 엄마 몰라? 그래서 나보고 겨우 원숭이 벗어났다고 혀를 얼마나 끌끌 찼었는데 그래서 내가 원숭이 흉내내고 막 그랬었잖아. 그건 기억이 안 나시나?
엄마 나 머리 안 좋아. 우리 주호가 지 엄마 닮은 거지? 무슨 자꾸 나를 닮았다 그래? 라고 하며 참외를 아그작 베어 물더군요. 그러자 어머님 친구분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다 결국 박장대소를 하셨고 어머님만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파악도 못한 채 저희 아들이랑 참외만 연신 베어먹고 있었고요. 솔직히 진짜 사이다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셨고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다가 피곤하다고 바로 안방에 들어가시더군요.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눈치도 없이 와이프 닮아서 머리가 좋으니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우리 아들 키울 거라며 속 없는 말만 늘어놓기 바빴고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 그 지겨운 똑똑하고 잘난 우리 아들 타령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도 한 소리씩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게 시짜짓이지 다를 거 없다고. 누가 봐도 잘난 건 며느리인데 그렇게 한다고 아들이 더 잘난 게 되겠냐면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도 정도껏 하라고 구박을 하셨댔나 봐요. 나중에 어머님 친구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 아들이 저 닮았다고 인정을 안 하셨지만 몇 년 후에는 그래도 저한테 똑똑한 손자 낳아줘서 고맙다고 한마디 하셨어요. 사실 저도 어머님한테 단 한 번도 제 아들이 저 닮은 거라는 뉘앙스도 풍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하는 말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 그런가 봐요 라고 하며 넘어가곤 했는데 어머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또 저에게 고마우셨나 봐요. 주책 떨어서 보기 싫었을 텐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말조심하시며 선 넘는 발언 안 하시곤 했고요.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 정말 웃기죠? 지금은 아이가 영재원 잘 적응하면서 다니는 초등학생이라 그 일들은 다 예전 일이죠. 갑자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